버스 뒤쪽에서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놀란 승객들이 급히 하차하면서 출근길 버스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이 차에서 내리고 30초 만에 버스는 연기로 가득 찹니다. 연기가 빠진 뒤 버스 바닥과 도로 위엔 초록색 액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냉각수라고요? 냉각수. 알고 보니 버스 히터에 문제가 생겼고 안에 있던 냉각수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가 파이프를 뚫고 나온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버스가 우회전로 바로 앞에서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은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주행해야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2022년 출고된 전기버스. 시내 전기버스는 최근 5년 사이 서울에서만 4배가량 늘었지만 버스 회사들은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전기버스 관련 과목은 필기시험에만 있고 실기시험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대형버스를 정비한 사람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지가 않아. 전기차에 대한 그 정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 지난 7월 경기 광명에서도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나 11시간 만에 꺼졌고 지난 10월 경북 포항에서는 내부 모터에서 불이 나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차고지에 주차된 전기버스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은 열폭주 현상까지 일으켜 11시간이 지나서야 끌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부풀고 열이 날 때부터 실제 불이 붙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골든타임은 평균 18분. 부산 버스업계가 이 골든타임 안에 화재를 막을 체계를 도입합니다. 배터리 주변에 열과 빛,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를 붙여 불이 나기 전 이상 징후를 미리 알아채는 방식입니다. 부산 전기버스 40대가 이 감지 센서를 달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저가 울리게 되고 그러면 기사분께서 현장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해당 사항이 관제센터로 전달이 됩니다. 또 불이 나면 산소 차단이 필수. 버스업계는 화재 때 버스 전체를 단 1분 만에 덮을 수 있게 대형 질식 소화포도 마련했습니다. 항상 이제 배터리의 지금 화재, 폭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연에 지금 사고를 방지하는 게. 저소음과 친환경 등을 이유로 부산의 전기버스는 증가 추세입니다. 이미 석 대 중 한 대는 전기버스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부산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기버스 배터리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교차로 맞은편에서 전기버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들어서더니 SUV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사고버스 안을 보니 운전석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고로 전기버스에 부딪힌 시내버스와 SUV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두 버스 모두 승객이 없었고 아이들 등교 시간도 지난 뒤라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기버스 운전자는 버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길가에 멈춰섰고 뒤쪽 보조 전원을 확인하던 중 버스가 저절로 내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내버스 타면은 이렇게 전기 차량인 경우가 종종 있죠. 44% 국내 전기버스 가운데 중국산의 점유율입니다. 거의 절반인데요.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국내 전기버스는 2018년 121대에서 지난해 2070대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도 지난 3년 새 24%에서 44%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일단 가격 자체가 대당 수천만 원씩 저렴해서 가성비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7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도 국내 업체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중국산 버스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가격이 저렴한 인산철, LFP 방식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시내 주행에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효율 배터리를 사용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 태양전지 시장 점유율도 중국산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도전이 거셉니다. 드론과 음식점 서빙 로봇 등의 시장도 중국산이 국내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행을 시작한 88번 마을버스 노선의 전기버스입니다. 노선에 배정된 버스가 모두 14대인데
일단 전기버스로 6대가 대체됐고 올해 안에 7대가 전기버스로 추가 대체될 예정입니다. 충전 시간 20분, 최대 주행거리 120km로 한 번 충전하면 마을버스 노선을 너댓 번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없고 소음이 적다 보니 승객, 운전자, 지역 주민들까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용자 측면도 그렇고 승무원의 운행하는 어떤 피로도도 많이 저감돼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의 전기버스 도입이 빠른 편인데 올해 안에 30대로 확대하고 순차적으로는 2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 이것까지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 효과 평가를 하면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시내버스에서 전기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고양시도 마을버스부터 전기버스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31개 시군에 내년에 전기버스 600대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 60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이 승용차를 넘어 시내버스로까지 속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